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도대체 법무부 장관의 자질과 유창한 영어 실력은 얼마나 관련이? 내가 좀 제보 좀 할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할게. 그래요? 응. 그게 몰래 해야지. 보면 한동훈은 징계 혐의자의 처 김건희 씨입니다. 9번 통화했고 33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 지휘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버 아닙니까? 사실상 앞으로 검찰을 직할 통치하겠다는 의도를 결국은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장관이다.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 김건희 씨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부부 관련 수사 등 검찰이 맡고 있는 여러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 차원을 넘어 국민 입장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 등을 위해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한 후보자의 채널A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은 사실 그가 숨긴 휴대폰 비밀번호를 끝내 풀지 못했기에 방어권 이라고는 하지만은 근데 보통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줄 수 있냐 끝까지 이거죠. 버틸 수 있느냐. 검사 출신인 그가 이토록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일인지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을 앉혀갖고 민주당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통합이 되겠습니까? 검찰 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오히려 한 후보자 지명이 수사 기소 분리 추진에 동력을 보탤 것이라는.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전날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중 관련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의지가 가시화한 8일부터 내년 입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집단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의 수사 기소권 전면 분리 추진에 촉매제로 작용하는 역설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명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거는 민주당 보고 좀 강행하라고, 강행을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도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한번 질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윤 당선자 쪽이 노림수를 갖고 일부러 명분을 깔아준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인수위 쪽에선 민주당이 한 후보자 지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이 되면 취임하면서 이제 검찰을 이용해서 전 정권 비리 수사를 해서 아마 정치 보복을 할 거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제 검수완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었던 민변이랑 참여연대까지도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장관으로 내정하니까 결국 다시 이제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은 거죠. 이와 달리 한동훈 지명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대응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윤 당선자의 뚜렷한 의도가 실린 인선일 뿐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대목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수사 기소 전면 분리 당론 채택에 이은 윤 당선자의 한 후보자 지명, 두 사안이 맞물리면서 전국은 당분간 강대강의 충돌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은 예상 밖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윤 당선자가 한 검사장을 중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인 지난 2월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A 검사장은 바로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킨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윤 당선자는 또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다,
뜻 또한 밝혔습니다.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에 나서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라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자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기도 했죠. 거의 독립운동하듯 배운 사람이다.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해온 사람이 나중에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당연히 이를 두고는 망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검사장이 몇 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현 여권은 물론 윤 당선자와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의 반응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새로운 속보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첫 법무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약간 충격인데요? 이게 사실인지는 2시 이후, 원래 2시에 발표 예정이니까 봐야 되는데 그게 오전에 통일부 외교부 속보는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속보가 나왔는데 그게 오버 아닙니까? 자, 오보일치. 지금 모든 매체가 보도 중이고요. KBS도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속보로. 고모님은 오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놀랐다. 충격적으로 네네네. 받아들이시는 거죠.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다. 맞습니다. 네. 야, 그럼 적절한 전체적으로 인사가 아닙니다. 지금 개인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떠나서 네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계속해서 캠코더 인사라고 비난했잖아요. 코드 인사라고.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자기 패들만 쓴다는 인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집권 초에 첫 내각에 법무부 장관을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을. 그러면 법무부, 검찰, 사법체계를 대통령 자기 휘하에 두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어떻습니까? 보수 진영의 원로조차 오보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할 정도로 상식적 예측을 벗어난 인사임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인수위원도 자신은 몰랐다 밝혔습니다. 저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나온 대로 윤석열 당선이 취임한 후에 중앙지검장으로 중용할 것이냐 아니냐 정도는 생각을 했지. 일단 법무부 장관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윤핵관 3인방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좀 다른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요. 역시 윤핵관의 파워는 인수위원은 가뿐히 뛰어넘나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 민주당의 그 수사권 빼지 이 당론 채택 이전에 결정된 걸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당선인 입에서는 벌써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이 시작되는 쯤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윤 당선자는 왜 이런 인선을 한 걸까요? 윤 당선자 자신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파격 인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인선 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의 영어 실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도대체 법무부 장관의 자질과 유창한 영어 실력은 얼마나 관련이 있는 걸까요? 윤 당선자의 이런 답변은 한 후보자 지명이 정치보복성 수사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을 맡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자가 기수를 파기하면서 최측근 현역 검사인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사실상 앞으로 검찰을 직할 통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최측근 지명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장관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검찰과 업무 연락,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 또 업무에 달통한 분들이 거추장스럽게 민정수석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두겠다고 했는데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고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겠죠.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된다. 되는 거죠. 윤 당선자는 청와대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방안의 하나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공직인사 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죠.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최측근인 한 후보자로 앉힌다면 민정수석실 폐지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윤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권력을 한 손에 쥔 최측근을 통해서 검찰을 지락펴락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전에는 민정수석과 장관 두 단계를 통해야 하던 것을 한 단계로 축소한 셈이 된 겁니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건 한 후보자와 윤 당선자의 끈끈한 관계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윤 당선자를 맹종하는 관계는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지명한 당선자에게 맹종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쓴다는 자체가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준다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윤 당선자를 사석에서 서결이 형 이렇게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와도 몇 달 사이 수백 건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징계 사건 판결문인데 보면 한동훈은 징계 혐의자의 처 김건희 씨입니다. 9번 통화했고 33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 씨도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를 한동훈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이 정도로 가까운 측근 인사를 검찰 지휘는 물론 공직 전반의 인사 검증까지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과 거리를 두기는커녕 최측근을 통해 더욱 강하게 검찰을 움켜쥐고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윤 당선자 쪽에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장합니다. 공약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걸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후 한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검찰 핵심 요직에 다시 불러다 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 지휘권을 쓰고 안 쓰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도 쥐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영향을 행사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의심을 주기엔 충분한 인선입니다. 실제로 과거 보수 정권에선 수사 지휘권 공식 발동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수사에 물밑 개입했다가 들통났지만 아무런 수사나 처벌 없이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부부 관련 수사 등 검찰이 맡고 있는 여러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협치 종료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로써 윤석열 당선자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습니다.
윤 당선자 쪽에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혀 수사를 시키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행정을 맡게 한 게 무슨 문제냐라는 태도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고 만약 서울중앙검사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큰 비난과 반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한 후보자를 통해 일개 지검 수준을 넘어 검찰 전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이런 우려는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6일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입장문을 통해 방송인 김어준, 최강욱 의원, 친정권 검찰 간부, KBS, 추미애, 박범계, MBC, 민원연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 검찰 지휘와 인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된 자리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과제가 뭐냐 기자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 차원을 넘어 국민 입장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 등을 위해 검찰 수사나 사무에서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일개 검사나 할 법한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복수심이 급하고 있는 한동훈을 지명했다라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한 후보자의 채널A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은 사실 그가 숨긴 휴대폰 비밀번호를 끝내 풀지 못했기에 내려진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의 권리라고 하지만 검사 출신인 그가 이토록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물론 권리일 수 있죠. 방어권 이라고는 하지만은 근데 보통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줄 수 있냐 끝까지 이거죠.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이 검사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전 치외 법권에서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후보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사건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도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뻔히 예상되는 우려마저 아랑곳 없이 최측근 지명을 강행한 윤 당선자의 독단적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인이 주장이 통합 아닙니까? 국민 통합 정당에다 통합과 소통과 협치 아닙니까?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을 앉혀갖고 민주당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통합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도 같은 편이긴 하지만은 같은 편이 볼 때도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무리한 인선을 한 건 결국 민주당의 수사 기소 분리 강행에 대한 맞불 차원 아니냐 지적도 나옵니다. 정면으로 맞붙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갖는 문제점을 드러내면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고 나아가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지방선거, 전국선거가 있는데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니까 좀 민주당이 좀 저거를 좀 무리하게 좀 이렇게 돕구는 불쏘시개처럼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제 느낌이에요. 한 후보자 자신도 검수 완박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그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닌 상설특검 발동 권한을 이용해 검찰 수사권 분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상설특검법이란 게 지금 있는데 뭐 두 가지로 발동할 수 있죠.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이해충돌 공정성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은 자기가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한동훈이 결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특검이 한동훈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검수완박을 일정 부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고. 그러나 꼭 의도대로 결과가 따르지는 않죠. 오히려 한 후보자 지명이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 다수의 걱정과 두려움을 자극해 민주당의 수사 기소 분리 추진에 동력을 보탤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자충수가 되리라는 겁니다.
이는 앞서 검찰의 이딴 반발 사태가 민주당의 수사 기소 분리 당론 채택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과 닮은 꼴입니다. 애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속하면 지방선거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신중론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막상 12일 의원총회에선 우려 표명에 나선 의원은 소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반감도 적잖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검찰에서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제 어제 의총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그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왜냐하면 공무원이 어떤 제도를 개편한다는데 저렇게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명하는 것 매우 드문 일이죠. 근데 저런 일이 아주 수월하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원이 얘기하시기를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구나 검사들은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검찰은 지난 7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정황이 알려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직적인 반대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8일엔 김호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방인 2%수의 글을 올리거나 각 직원별로 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11일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거듭 반대 입장을 발표했고 김호수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2일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확정한 뒤 검찰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13일 검찰 수사권 분리는 헌법 위반이다 주장했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 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또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이날 사표를 내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검에선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직적 반발이 오히려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며 역효과를 내고 있다 시각도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예전에 해경이 해체됐을 때에도 당시 해경들이 집단행동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지금 수사권이 폐지가 됐는데 국정원도 집단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원칙적 지향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민심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공권력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돼 있으면 남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나 사모펀드 의혹에서 출발해 표창장 수사로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생생한 실례입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법론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검찰개혁 방향에 적극 찬성하는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도 한 달도 채 안 남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사회적 수기의 과정을 다 담아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검찰의 집단 반발과 한동훈 지명 등의 자충수가 잇따르면서 민심의 기류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14일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조사한 결과는 검수완박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자, 정권 2양기 서로 엇갈리는 민심의 향배는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또 검찰개혁 정국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게 될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